새만금 토지 구매는 랜드스토어에서, 새만금 토지 정보는 랜스TV에서. 여러분은 지금 스마트한 투자를 선도하는 랜드스토어의 공식 유튜브 채널 고품격 프리미엄 방송 랜스TV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랜드스토어 사이트에 가시면 최고의 토지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디서 이런 땅을 구했을까 감탄이 나오는 물건만 추려서 권해드리니까 주문하러 많이 와주세요. 새만금의 물류 트라이포트를 구성하는 공항, 항만, 철도가 들어오게 되는데요. 동부가 물류 중심지를 표방하는 새만금이라면 없어서는 안 될 핵심 기반 시설이죠. 바로 새만금 신항만입니다. 오늘은 우선 우리나라에 있는 신항만이 가지는 의미와 중요성, 그리고 향후 계획 등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새만금의 국가 경제를 책임지는 너무나도 중요한 시설이 건설된다는 자부심을 흠뻑 느끼시기 바랍니다. 새만금의 신항을 건설하겠다고 최초로 계획한 분이 누구신지는 모르겠지만 아주 칭찬합니다. 항구, 항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혼용해서 사용하고 있는데요. 항구는 넓은 의미로 배가 정박하거나 드나드는 시설이 있는 곳을 말한다면, 항만이란 항로, 박지, 부두시설, 화물 하역시설 등의 종합적인 부두 기능을 포함한 장소나 시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부산항처럼 컨테이너 잔뜩 쌓여있고 막 옮기고 하는 무역항을 떠올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항만법에 의하면 우리나라에는 60개의 항만이 있습니다. 국가관리무역항 14개, 지방관리무역항 17개, 국가관리연안항 11개, 지방관리연안항 18개인데요. 이 중에서 국가관리무역항을 보면 경인항, 인천항, 평택 당진항, 대산항, 장항항, 군산항, 목포항, 여수광양항, 마산항, 부산항, 울산항, 포항항, 동해 묵호항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내놓으라 하는 항만들이네요. 자, 일반적으로 우리는 항만이 들어온다면 막연하게 좋을 것이다 생각하게 되는데요. 사실 항만이 들어온다면 정말 오해입니다. 항만을 확보하려는 이유의 가장 결정적인 요인은 그렇죠, 돈이 되기 때문이죠. 그러면 어떻게 돈이 되는지 잠깐 살펴볼게요. 항만의 경제적 효과는 항만 공사 효과와 항만 이용 효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항만 공사 효과란 항만을 건설하는 단계에서 여타 공공사업과 마찬가지로 건설업을 중심으로 지역에 경제적 미치는 효과를 말하는데요. 이는 직접 경제 효과, 간접 경제 효과, 그리고 유발 경제 효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직접 경제 효과란 말 그대로 공사를 하청받은 업체의 매출액으로 표시되며 인건비와 항만 건설에 필요한 석재, 시멘트 등의 건설 자재비 등으로 구성이 됩니다. 간접 경제 효과란 건설 자재를 생산하여 판매하는 산업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의미하고요. 유발 경제 효과란 이들 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 소득의 일부가 물품을 구입하거나 음식, 레저 등을 소비하면서 이러한 물품과 서비스를 생산, 공급하는 산업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의미합니다. 항만 이용 효과는 항만 시설이 완공되어 선박에 입출한 화물의 척, 양하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효과로 항만 물류에 직접 관계되는 산업이나 이들에게 부대 서비스를 행하는 산업 활동에 의해 지역에 발생하는 경제적 효과를 의미합니다. 이 또한 직접, 간접, 유발 경제 효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직접 경제 효과는 선박 및 화물의 입출항에 따라 항만에서 발생하는 고용인과 하역업, 도선업, 트럭업, 부두 노동자 등의 수입이며 이로 인해 지역에서 얻게 되는 총소득입니다. 간접 경제 효과는 항만 시설과 항만 서비스를 이용하는 항만 이용자들이 지역 경제에 발생시키는 부가가치를 의미하며, 유발 경제 효과는 직간접 경제 효과에 얻어진 소득을 소비함으로써 2차적, 3차적으로 지역에 소득을 발생시키는 효과를 말합니다. 사실 이렇게 들으면 그냥 한 기로 들어와서 한 기로 흘러나가죠. 네, 단순하게 정리를 하자면 항만 건설이나 운영 시 관련 업체들이 몰려와서 매출이 발생을 할 테고요. 물론 그 매출에 대한 세금을 납부를 하겠죠. 그리고 그 고용된 근로자들에 의해 인구도 증가할 거고, 그 근로자들은 지역사회의 상품과 서비스를 소비할 테니 그 지역에 어마어마한 경제 효과가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항만의 지역 경제에 대한 기여도 자료입니다. 먼저 표를 보시면 조금 오래된 자료이지만 항만이 어느 정도 지역사회에 기여를 하는지 가늠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00년도 해양수산부 자료에 의하면 87년도 당시 부산의 고용인구 중 27.7%가 항만 관련 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고요. 미국의 포틀랜드항 22%, 일본 요코하마항도 26%의 비율로 직간접적으로 항만 관련 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즉 경제활동 인구 3, 4명 중 1명꼴로 항만 관련 산업에 종사하고 있다는 말인데요. 잘 키운 항만 하나가 그 지역을 먹여 살릴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화물 수송 분담률 자료인데요. 국제 여객은 항공이 96.6%를 차지하는 데 반해 국제 화물은 해운이 99.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수출입 물량이 모두 항만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항만들이 우리나라 국가 경제에 얼마나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지 새삼 느끼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화물 물동량이 증가할 거라고 합니다. 때문에 기존 항만으로는 늘어나는 물동량을 감당하기 어려워 새로 항만 시설을 만들어서 이에 대처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기존 항만을 대체하여 새롭게 만드는 항만, 이를 신항만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작년에 새로 추가된 두 곳을 포함하여 신항만이 총 12곳입니다. 최초 96년도에 부산항 신항, 광양항, 평택 당진항, 목포 신항, 포항 영일만항, 보령 신항 6곳이 지정이 되었고요. 99년도엔 인천 북항, 울산 신항 2곳, 2007년도엔 인천 신항, 2010년도엔 새만금 신항, 2019년도엔 제주 신항, 동해 신항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특이한 것은 서해안권이 총 6곳으로 신항만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어서 차후 서해안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 미리미리 준비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작년에 발표된 신항만 건설 계획에 따르면 2019년부터 40년까지 이 12개의 신항만을 개발하기로 했습니다. 96년 제정된 신항만 건설 촉진법은 국내 항만 물동량의 급격한 성장세에 비해 항만시설 확보율은 저조하여 체선이 증가하는 등 시설 부족이 가중되자 급격한 물동량 증가에 대비하기 위해 신속한 신항만을 개발할 수 있도록 제정되었습니다. 신항만이란 다른 말로는 신항만 건설 촉진법에 의해 지정된 항만을 말합니다. 신항만에 의해 2017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전국 컨테이너 물동량의 69%가 처리되었습니다. 어마어마한 수치인데요. 또한 배후부지 1175만 9천 평방미터 공급을 통해 물류기업 유치 및 활성화를 추진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신항만을 개발하는 이유는 바로 2040년까지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화물 물동량 때문입니다. 또한 대부분의 물동량이 신항만을 통해 처리되기 때문에 시설 확충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국가 항만 경쟁력 상승으로 지난 20년 동안 물동량이 무려 103% 상승했는데요. 97년 7.7억 톤에서 2017년 15.7억 톤으로 증가했습니다. 또한 17년 기준 우리나라 전체 물동량 15.7억 톤 중 신항만이 있는 항만의 물동량이 13.2억 톤으로 무려 84%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컨테이너 기준으로는 총 물동량의 69%, 전체 물동량 기준으로는 84%의 처리량을 기록하고 있는 신항만입니다. 이 수치만으로도 우리나라 수출입에 신항만이 얼마나 중요한 위치에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12개의 신항만이 포함된 항만의 총 물동량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2040년까지 연평균 3.85%씩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면 이 물동량을 처리하기 위해 몰려들 업체와 근로자 수를 생각해보면 대단하죠? 각 항만별 물동량도 2040년까지 목포항, 제주항을 제외하고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새만금 신항도 1단계 사업 종료 시점인 2030년에는 약 700만 톤, 2단계 사업 종료 시점인 2040년에는 약 960만 톤까지 물동량 증가가 예상됩니다. 컨테이너 물동량 전망인데요. 우리나라 총 컨테이너 물동량은 2007년 1775만 2000 TEU에서 2040년에는 4872만 7000 TEU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새만금 신항도 2040년에는 15만 5천 TEU까지 처리를 할 예정입니다. 앞에서 언급한 대로 우리나라 12곳 신항만 중 총 6곳이 서해권에 있습니다. 서해권은 신남방, 대중국, 교역 중심 항만으로 키울 예정인데요. 일단 보령 신항을 제외한 항만들의 개발 계획을 살펴보겠습니다. 인천 신항은 스마트 친환경 컨테이너 부두 확충을 통해 대중국 수도권 관문항으로 육성함과 동시에 항만 배후 부지를 확충할 계획입니다. 평택 당진항은 항만 인프라 정비 및 확충을 통해 자동차, 자파, 양곡 화물을 처리하며 제철 배후 산단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우리의 희망 새만금 신항은 식품, 물류, 관광 기능의 복합 항만으로 개발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부두 규모 확대와 이선석을 제종으로 전환하기로 했으며 자파, 컨테이너, 크루즈 부두를 조성합니다. 목포 신항은 해경 정비창 신설과 제조 산업 활성화를 위해 부두 시설 및 배후 교통 시설을 확충해 나갈 예정입니다.
각 신항별로 늘어나는 물동량에 대비하여 저반 시설을 확충할 계획인데요. 12개의 신항만에 대하여 화물, 유류, 여객, 크루즈 등을 포함하여 총 119개의 선석을 2040년까지 추가 확보할 예정입니다. 새만금 신항의 저반 시설 규모는 2040년까지 총 9선석을 확보함으로써 연간 1578만 톤의 하역 능력을 갖출 예정입니다. 자, 2040년까지 확보하기란 총 119개의 선석 중 84개의 선석이 화물 부두인데요. 항만 하역 능력을 2019년 3월 대비 40년까지 2배 이상 제고하기로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새만금 신항만 화물 부두 규모는 9선석 중 8선석 건설입니다. 국내 여객 관광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40년까지 제주 신항을 중심으로 총 23개의 여객 크루즈 부두를 확보할 예정인데요. 새만금 신항만에 크루즈 부두 1선석이 있습니다. 새만금은 전북권 관광 활성화와 중국 관광객 유치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대형 크루즈 부두가 필요해 보입니다. 항만 배후 부지는 전국 신항만의 여의도 면적의 6배에 달하는 부지를 40년까지 공급하여 기업의 물류 활동 및 항만 물류 부가가치 활동을 지원할 계획인데요. 새만금 신항만의 배후 부지는 약 451만 평방미터로 전체의 12곳 중 5번째에 해당하는 넓은 면적으로 조성하게 됩니다. 그러면 새만금 신항만은 새로 만들어지는 항만임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배후 부지를 넓게 조성을 할까요? 이는 새만금 신항이 완성되면 새만금 배후 지역에 그만큼 많은 기업과 물동량이 몰려들 것을 예측하고 있기 때문일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2040년까지 완성될 새만금 신항만 규모 이상으로 항만 예비 부지를 확보해 놓고 있어서 새만금 도대체 얼마만큼 커질까요? 12개 신항만 투자 계획을 보면 총 41.9조 원이 투입될 예정인데요. 이 중 재정이 16.1조 원으로 38.4%, 민간 25.8조 원으로 61.6%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 중 새만금 신항은 총 2.9조 원이 투입될 예정인데요. 재정 약 1.6조 원, 민자 1.3조 원으로 총 투자 규모는 4위, 재정만으로는 3위, 민자만으로는 5위 규모입니다. 재정 투입량이 의외로 많은데 그만큼 정부의 새만금 신항에 대한 강력한 개발 의지를 엿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신항만들은 사실상 우리나라 경제를 뒷받침하는 핵심 기반 시설입니다. 앞으로 신항만에 대한 물동량 처리 의존도가 더욱 심화될 텐데요. 이렇게 신항만 규모가 증가하면 항만 연관 산업의 지속적인 유익과 함께 일자리 창출에 의한 꾸준한 인구 증가가 기대가 되고요. 배후 도시 성장과 함께 땅값 상승이 기대가 됩니다. 결국 지역에 미치는 경제적 효과는 더 증가할 것입니다. 이런 중요한 시설이 새만금에 들어서는 것입니다. 내년부터 공사가 들어갈 수 있다고 하니 사실 2020년 투자가 정말 좋은 타이밍이죠. 반복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아직 저평가되어 있는 부안지역의 도시지역에 또한 교통망이 개선되는 지역의 토지를 선점하시기 바랍니다. 농지는 글쎄요. 새만금 신항만이 서해안의 대표적인 항만을 넘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과 무역항으로 성장하기를 기대해봅니다. 새만금은 대한민국의 희망입니다. 두려움을 떠지시고 미래를 위해 투자하세요. 꿈이 현실이 되는 곳 새만금은 그런 곳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까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과 구글에서 랜드스토어를 검색하시거나 동영상 하단에 바로가기로 랜드스토어 들어오셔서 아무 걱정 없이 새만금 토지를 구매하시는 스마트한 투자를 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최고의 투자 타이밍입니다. 랜드스토어 공식 유튜브 채널 랜스TV 미스터 랜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